의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관세 협상, 이것을 스스로 의원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민당 국회의원의 표가 어떻게 모아지느냐라는 것은 네, 안녕하세요. 하창범입니다. 9월 초였죠.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공식적으로 사임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9월 접어들어서 또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과연 워낙 이시바 총리가 사실 한국과의 관계도 좀 우호적이었고 또 어떻게 보게 되면 아베 정권 이후에 계속적으로 총리직들이 단명을 하다 보니까 일본의 정세도 많이 궁금하고 또 한일 관계라든지 미국과 일본의 관계에서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 이야기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뭐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마 지난 9월 7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이제 사임을 공식한 내용이 있었는데 과연 갑자기 또 퇴진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원래 이시바 총리는 계속 하겠다, 사임하지 않겠다, 이러한 의지가 아주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여론조사를 봐도 이시바의 책임은 없다. 그 책임이라는 것은 7월 20일에 자미원 선거가 있었는데 그 자미원 선거에서 자민당하고 공명당의 연립 여당이 참패를 당합니다. 네. 네. 그런 식으로 큰 선거에서 참패를 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만 해도요, 일본의 총리는 책임을 지고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임 압력이 굉장히 강하게 특히 자민당 안에서 일어났는데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거는 자민당이 나빴던 것이지 이시바는 잘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도 이시바는 그만두지 말아야 한다가 60% 가까이 나왔고요. 자민당 지지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또 70% 가까이 나왔고, 그런데 책임은 자민당 안에 있는 것이다. 그거는 이시바하고 좀 다르다라고 네. 해서 자민당 지지율은 계속 낮아졌는데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은 오히려 올라간 거죠. 그러한 여론조사를 등에 업고 이시바도 지금 그만둘 생각은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었는데 2월 7일 갑자기 사임을 표명했는데요. 네. 그 계기는 고이즈미 신지로하고 그리고 스가 전 총리가 이시바 총리 만나가지고요, 설득을 한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자민당 안에서 그만둬야 한다라는 사람들하고 그만두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지금 분열을 하는 네. 그러한 상황이 있고, 계속 그런 식으로 당신이 한다면 진짜 타인이 어려워진다라는 것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해서요,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사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시바 시게루 본인 한 사람만 놓고 보게 되면은 지지율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만은 7월 달 있던 자면 선거에서 참패가 있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내부적으로 공식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게 저희가 한국도 8월 말 정도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둘 때 루틴을 보게 되면은 한국의 대통령도 일본을 먼저 갔다가 같이 또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만큼 시가에서는 이 이시바 총리가 그래도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선을 좀 강조하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총리가 사임하면서 또 한일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도 되게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대단히 호의적인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네. 한일 정상회담을 했을 때도 김대중 어부지 선언을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죄라든가 그 말은 없었지만 사실상 김대중 어부치 선언을 언급하면서 그거는 사죄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선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하고의 관계 개선을 계속하겠다라는 그러한 입장이었고 그런데 지금도요 재미있는 것은 사임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단 그 사람은 표명했지만 아직은 촌이에요. 예, 네. 아직은 촌 입장으로 다시 한번 완전히 진짜 촌리를 사임하기 이전에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때 우리도 먼저 미국 가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이시바를 만난 것도 이시바가 굉장히 그 위기 상황이니까 네. 가서 좋은 관계를 보여주면 일본에서 더 지지율이 올라가 가지고 그 사람이 촌리로 남을 수가 있다라는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좋으니까. 왜냐하면 이시바가 사임하게 돼가지고 그 다음 촌리가 되는 사람들은 별로 한국하고의 관계가 좋게 된다라는 보장이 없는 사람들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시바 촌리가 아무래도 즉 일본 촌리의 차리에 있는 것이 한국에서도 좋은 곳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일본을 가신 것으로 알려집니다. 아무래도 지금 한국이 관세 같은 부분에도 미국과의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고 또 마침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관세가 지난 16일 정도에 뭐 자동차 같은 경우 15% 정도로 관세를 이제 확정을 좀 짚고 실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만약에 아직은 공식화하고 사임은 안 했지만은 이시바 총리가 정말 총리직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 이제 같이 하시는 관료들도 다 퇴임을 하는 구조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약간 뭐 앞으로 남아 있는 문제입니다만 또 미국과 일본과의 협상에도 어떤 뭐 노이즈라든지 그런 게 생기진 않는지 그 부분까지 혹시 생각을 하신다면요. 예.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거는 결과적으로 패착이 됐는데요. 네. 그럼 다 교체된다라는 우려 때문이도 그렇지만 문서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협상 내용 그러니까 15%로 그 세율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공식 문서로 만든 나라는 없습니다. 네. 그 대통령의 행정 명령만 있었던 거죠. 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구두 약속만 했고 행정 명령도 그 서명이 없었고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가지고 공식 문서를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네. 하여서 이번에 오히려 미국 쪽에서 그것을 수인해서 공식 문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 문서대로 가게 된 거죠. 오히려 행정명령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뭐 우려하는 어쨌든 간에 공식 문서로 했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가 사임을 해서 관료들이 만약에 같이 동행 사임을 하더라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수면 아래 있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네, 보시는 그러나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요. 그 행정명령이면 현재 그 미국의 그 법원 쪽에서 네. 지금은 아직은 2심까지 그 간 것인데 특히 관세에 관한 행정명령 위헌이다 이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이게 미국의 사법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연방 법원의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이죠. 대법원의 판결은 내년 6월쯤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관세가 모두 그 의혼이다. 그렇게 되면 그 뭐 15%라든가 그런 것도 없어지고요. 원래대로 복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본의 경우는 문서까지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 문서가 미국 의회에서 완전히 통과될 경우는 이게 그 의혼이 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확실하게 이거는 그 의회 안에서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극과 비상사 때에만 사실은 내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혼이 될 확률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일본은 의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관세 협상 이것을 스스로 그 의혼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15%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이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자동차만이라고 해도 한국은 FTA가 있으니까 관세가 없어요. 그냥 갑자기 15%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일본은 2.5%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15%가 됐으니까 한국에서 볼 때 한국보다는 조금 그 2.5% 올라가는 수준이 낮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게 모든 것이 의혼이다라고 하면 한국은 FTA가 다시 가동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 엄청나게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생각하여서 필요 없는 문서에는 서명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서명을 해버렸습니다. 필요 없는 문서에.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처럼 서명해라 문서를 만들어서 그냥 한국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 일본이 마지막은 좀 그 자신들만 생각하여서 조금 노롭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패착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사실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은 이제 15%를 픽스를 하고 네. 한국은 아직까지 픽스를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네. 우리가 좀 불리하다는 생각도 잠깐 해봤는데 또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역으로 생각을 하면 15%에 서명을 한 일본이 오히려 더 불리하고 우리는 한국은 다시 기회가 있다. 예, 그렇게 보는 그거는 것도 그러니까 연방 법원에서 의헌 판결이 나를 가능성이 지금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극과 비상사 때 이외에는 사실 행정명령 자체에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극과 비상사태를 계속 만들려고 4월에는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네, 그런 거 다 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그 워싱턴 DC의 여러 가지 사태를 보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한번 선포했고요. 네, 또 선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그 국가 비상사태라는 거 맞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좀 인상을 좀 주려고 트럼프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거하고 그 관세 부분이 좀 별도로 다 보이기 때문에 네. 내년 그런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데 일본은 그러한 기회 자체를 사실 버린 거죠. 걔를 먼저 날려버렸다. 예. 그러니까 한국은 조금 버텨야 돼요. 아, 버텨야 된다. 버텨야 된다. 예. 내년 그러니까 6월 지났어 이거 합헌이다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네. 이제 문서 만들어도 되지만 그러나 아닐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어가지고 세계가 그러니까 일본이 필요 없는 것으로 했구나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한일 관계나 미일 협상 부분은 또 향후에 이제 법원의 판결도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고 네, 다시 돌아와서 네. 그래서 어쨌든 이시바 총리가 이제 사임을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이제 자민당 내에서 뭐 선거를 다시 총재 선거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약간 이번 자민당 선거는 방식이 조금 기존과는 다르다는 말도 있던데 그럼 어떤 게를 말씀하세요? 그 원래의 방식입니다. 아, 원래 방식입니다. 네.
네, 현재까지 그러니까 조금 그 간단한 방법으로 했어요. 몇 네. 번. 그거는 중간에서 촌리를 사임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약간 단축형으로 했습니다. 간단한 형태로. 네. 그런데 이번에도 빨리 그만둔 거 아닙니까? 3년간의 존재 임기가 있는데 1년으로 그만두는 것이니까 좀 간단한 형태로 할 수가 있는데 일부러 풀스펙이라고 합니다. 풀스펙. 예. 네. 그러니까 천재 선거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합니다. 그거는 자민당 국회의원 현재는 295명입니다. 네, 그것을 그 득표 50%로 잡고요. 그리고 자민당 당원이 100만 명 정도 있습니다. 이 100만 명도 득표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 당원들이 당연히 그 대표 선거 할 때는 득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일본은 당원들이 투표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당원들에게 득표권을 주지만 이 100만 표가 또 전체의 50%입니다. 그러니까 295명의 의원표가 50%, 100만 표의 당원표도 50%. 이런 식으로 하여서 그래서 당원표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비율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게 100만 명인데 국회의원 295명하고 똑같이 그렇죠. 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590표가 이번에 선거에서 일단 그 카운트가 되는 그러한 표가 됩니다. 네, 이 경우는 그 먼저 당원들의 인기가 있는 사람이 첫 번째 득표에서는 유리하게 됩니다. 당원들의 가장 유리한 것은 그 여론조사에서 네. 당원들에 대한 그 조사에서 다카이치 사나이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예, 다카이치 사나이라고 하여서 여성 아베라고 불리는 그 극우파 여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도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29% 당원들한테. 당원들의. 네, 두 번째가 고이즈미 신지로. 그분은 예전 그 고이즈미 주이치로의 아드님이죠? 예, 아들이죠? 고이즈미 주니치로 촌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정도 촌리를 했습니다. 네. 그 사람의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 사람은 26%로 두 번째가 됩니다. 네, 또 그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5명 정도 또 나갑니다. 네, 세 번째 정도에 있는 사람이 하야시 요시마사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현재의 관반 장관입니다. 아까 고이즈미 신지로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네. 고이즈미 신지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능력이 없다고 대단히 유명합니다. 일본 안에서. 능력이 없. 예,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 덩어렵고 예. 경기에 진출한 케이스인가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토론회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천재 후보들이 토론회를 할 것입니다. 5명이. 네, 1년 전에도 했어요. 그때는 이시바가 이겼잖아요, 마지막에. 네네. 그런데 그때는 8명이나 나와가지고 계속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때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고이즈미 신지로였어요. 그러니까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국제 무대에 절대 내세울 수가 없다. 촌리로서는 실격이다. 라고 하여서 좀 가장 인기가 높았는데 계속 털어져 가지고 1차 투표에서 3위가 되어서 결선 투표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1년 전에. 이번에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유력 후보 아까 지지율 26% 정도의 2위가 고이점이 신지로인데 네네. 최대 양점이 토론에서 좀 네. 약하다. 그 토론으로 외에는 다른 하면 이유는 할수록 인기가 떨어집니다. 이번에도 그 뭐 1년 전이니까 다시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는데 네. 그러나 그 사람이 토론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것도 모른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선 투표가 있을 경우 물론 첫 번째 투표로 590표의 과반수를 넘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그냥 그 자민당 존재가 되는데요. 네. 그러나 그럴 경우가 많지 않아 가지고 보통 위에 두 사람이 결선 투표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요, 또 반식이 달라집니다. 이게 당원표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295표하고 각 지방의 대표만 참여하는 그 47표 합해서 342표로 결선 투표는 싸우게 됩니다. 네, 그 경우는 아무래도 당원들의 인기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은 그 존재가 됩니다. 그럼 말씀하신 중에 아까 지지율 1위가 29% 정도의 그 다카이치 사나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네네. 당원 지지율은 절대로 높습니다만 지난 선거에도 보니까 네. 중도파하고 미국에서 약간 반발이 있다 보니까 네네, 맞습니다. 참패를 봤거든요. 네. 그럼 지금 유력 후보가 아까 세 분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 다카이치 사나에 같은 경우는 또 이번에도 동일하게 코베를 마실 수도 있는 가능성도 예, 있는 거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민당 국회의원의 표가 어떻게 모아지느냐라는 것은 그냥 일반 국민들의 지지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바보르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볼이 7개 정도 있었어요. 지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아소파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볼들이 그래도 그냥 모여가지고 이번에 이 사람을 좀 찍자라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요. 먼저 기시다 촌촌이가 다카이치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소도 1년 전에는 다카이치를 밀었는데 이번에는 미루지 않겠다고 사실상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만으로도 패표가 이게 위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카이치는 너무 극우다라고 하여서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시바를 찍은 사람들은 확실하게 다른 사람을 찍을 것이고요. 결선 투표에 가면 그런 것이 꽤 있어가지고 혹시 다카이치가 그 결선 투표에 다시 올라간다고 해도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지난번에도 1위였어요, 처음은. 네. 예. 그러나 결선 투표에서 2위로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하게. 그러니까 다카이치보다는 더 그 올라온 그 한 사람이 더 나을 것이다. 소고 법으로.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요. 그러면 그 또 한 사람이 고이즈메가 되르지. 또 지금은 그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하야시 현 관방장관이 되르지. 그게 그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현 이시바 총리가 워낙 한일 관계에 대한 개선을 좀 강조하던 상황에서 약간 공식화를 하다 보니까 또 일본의 차기 총리가 과연 누가 되냐에 따라서 한일 관계 개선이나 또 미국과 일본의 개선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자민당 총재 선거는 또 향후에 우리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